안녕하세요.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선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의 바운더리가 다르다 보니 어디까지가 지켜줘야 하는 선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선을 잘 모르면 상대가 선을 넘어올 때도 뭔가는 불편한데 이게 뭐 때문인지 잘 말을 못하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울타리에 비유해서 풀어볼게요. 우선 가장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A에 적어보세요. 꼭 가족이라고 해서 A그룹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A그룹에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B그룹입니다. A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평소 어느 정도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B그룹에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부터 E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A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세요? 여기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하다면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 없이 왔다 해도 최소 로비에서 벨을 눌러서 내가 열어줘서 들어오기를 바랄 수 있죠. A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을 태영이라고 하고, 태영이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떠올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태영이가 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1층 입구에서 벨을 누르고 들어오길 바라셨나요? 사람마다 친밀감의 기준과 자신만의 거리가 달라 자신의 바운더리를 파악하기 아주 좋은 예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친밀한 사람들과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며 자신의 선을 찾는 거죠. 그 다음 B그룹에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과는 어디까지 공유하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A부터 E그룹까지의 사람들의 나의 거리와 역할들을 가늠해보세요. 직장 동료 중에서도 아주 친한 사람들은 A그룹에 속할 수 있겠지만 일만 함께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E그룹에 속할 수 있겠죠? 그룹 안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관계의 거리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연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나에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아무리 A에 있었던 사람도 어떤 그룹에 속하지 않은 남이 될 거고, 전혀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공통 취미사를 찾아서 퇴근 후 같이 하다 보니 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 A그룹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에 적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와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과 울타리를 치는 법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서로가 원하는 것과 필요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려면 나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또는 상하게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나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점심시간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아무거나 라고 하면서 싫은데 따라가서 먹지 않을 거고,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파악해야 가기 싫은 등산 모임에 안 가게 되겠죠? 자신의 바운더리를 파악해보세요. 아까 했던 A부터 E까지의 그룹을 나눴던 그림을 보면서 그룹별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역할들을 찾아보세요. 이 그룹과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A그룹의 한 친구와는 휴가를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이 그룹의 직장 동료와는 주말에 가급적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로 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바운더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에게 내 바운더리는 이래 라면서 아까 작성한 그 그림을 펼쳐서 설명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의 행동과 의견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끼고 싶지 않은 모임에는 나가지 못한다라고 잘 거절을 하는 거고, 정치적인 소견을 물을 때 말하기 꺼려지면 미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정중히 표현하는 겁니다. 또 내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핸드폰을 잠깐 꺼놓는 행위도 자신의 바운더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내가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 긋는다고 가족이나 친구가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운더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을 보호하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리에 울타리를 치고 상대가 들어올 수 있을 때를 본인이 정하시는 겁니다. 꼭 친하다고 해서 항상 함께하고 헌신해 주기를 바랄 순 없겠죠.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필요한데 가족 간의 바운더리를 긋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내가 충전이 되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을 원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셔야 해요. 바운더리를 통해 자신의 웰빙을 돕고 상대와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바운더리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에도 상대방의 강요나 내 마음의 죄책감이 아닌 나의 의지로 나의 울타리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바운더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호와 교류라고 말씀드렸죠? 바운더리를 울타리에 비유하긴 했지만 대문이 있는 울타리여야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바운더리를 잘 형성하셔서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도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